살고 있는 방태환이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힐링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한 20여 년 동안 이 건강을 연구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안 아프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7가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한 4년 전쯤에 저희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한 20여 년쯤에 돌아가시고 제가 힐링센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자연치유 쪽을 공부하면서 자연치유를 통해서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것을 찾아보면서 생리학을 공부하고 영양학을 공부하면서 힐링센터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이 힐링센터는 뭐냐면 아프고 또 당뇨나 고혈압, 암 혹은 비만 혹은 우울증 이런 분들이 오셔서 어떤 약물이나 현대의학의 어떠한 수술 이런 것을 의존하지 않고도 몸 자체의 치유력을 가지고 회복될 수 있는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힐링센터를 잠깐 이렇게 보여드리면, 충남 보령 산골짜기에 있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진상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여러 숙소들이 있고 식당, 강당, 그 다음에 어싱길, 요즘에 어싱 많이 하죠. 또 어싱길, 힐링 나들이를 이렇게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센터에서도 오늘 이렇게 강의하는 것처럼 주 3회 이상, 이렇게 한 5회 정도로 강의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강의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오래 사는 게 중요하지 않죠. 네,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 아프고 오래 사는 것,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뭐 치매로 오래 누워 있거나 아니면 병원에서 이렇게 치료를 받으면서 사는 것보다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게 훨씬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곳에 걸어 오실 정도의 여러분들의 기운, 그리고 뭔가 이렇게 활동만 하실 수 있다면 충분히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올해 나이로 41살인데 새 아이가 있고, 그리고 제가 건강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지금도 이렇게 활동을 알려드리고 있고, 그 다음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계속해서 건강 원리를 알려드리면 사람들이 만약에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분 있죠. 만약에 물을 마시는 게 건강하다, 운동하는 것이 건강하다라고 이렇게 맞다 생각하는 분들은 실천을 하시고 신기하게 건강을 누리십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만약에 여러분 혈압이 있죠. 혈압이 있으면 뭐를 먹죠? 보통 혈압약을 먹잖아요, 그죠? 근데 병원에서 우리가 혈압이 있어서 치료하러 갔는데 혈압약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 혈압이 치료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10년, 20년이 지나도 내가 그 혈압약을 먹고 있어요, 끊고 있어요? 그럼 먹고 있죠.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약을 먹는데 치료는 안 되고, 약을 그냥 오늘 며칠 딱 끊었더니 혈압이 다시 올라가요. 그렇죠? 그럼 혈압이 나은 거예요, 안 나은 거예요? 안 나은 거죠.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10년 혈압약을 드셨던 분이 어떤 약을 먹지 않고 내가 혈압에 좋은 음식, 혈압에 좋은 약을 먹지 않고도 혈압에 나쁜 음식 몇 가지를 딱 끊었더니 혈압이 정상화되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게 물을 많이 마시고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고기나 이렇게 포화지방들 있죠, 포화지방. 이게 우유, 계란, 고기를 한 일주일 딱 끊었는데 혈압이 정상화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약을 끊었는데 그래도 정상인 거예요. 그 뒤로 그분은 혈압의 약을 끊으십니다. 여러분, 이러면 혈압이 나은 건가요? 나은 거죠. 대부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병들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식습관에 달려있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실 우리는 때로는 약을 먹지 않아도 될 상황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감기에 걸려도, 혈압이 있어도, 당뇨가 있어도. 우리는 뭔가 내가 하는 식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약을 먹어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이게 정답이 아니고,
내가 하고 있는 식습관을 좀 바꾸면 약물의 필요성이 줄어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진통제를 먹으면 약이 몸이 낫는 게 아니에요. 통증만 억제되는 거예요. 하지만 진통제를 먹기보다는 식습관을 바꾸면 여러분들 진통제의 필요성이 없도록 몸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질병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병리학을 공부할 때 몇 년 전에 질병 개수를 좀 세봤어요. 세보니까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질병의 개수가 대략 12,421개. 그 앞에 다 빼고 421개, 21개도 많죠. 그죠? 암, 당뇨, 고혈압 해도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20개가 넘지 않습니다. 대략. 그런데 만 개가 넘어요.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 모든 질병에는 대체적으로 뭐가 있냐면 원인이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힘드실까봐 생리학적이고 좀 의학적인 자료들은 많이 가져오지 않았고 이따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가져왔어요. 하지만 아주 간단하게 이론을 말씀드리면 질병에는 모두 다 뭐가 있다고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감기에 걸렸으면 감기에 원인이 있고, 암에 걸렸으면 암에 원인이 있고, 그죠? 고혈압에 걸렸으면 고혈압에 원인이 있어요. 그럼 원인이 있으면 무엇을 해주면 돼요? 원인을 해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병의 원인을 우리가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들이 뭘까 생각해 봤더니 식습관입니다. 식습관. 너무 간단하지만 막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식습관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찾아온 게 혈액입니다. 저는 10여 년 전부터 혈액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혈액을 관찰할 수 있는 현미경을, 비싼 현미경을 사놓고 한 방울의 혈액이면 우리 그 몸속에 있는 혈액의 상태를 볼 수 있는 기계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천 명, 거의 10,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의 혈액을 다 관찰을 했어요. 제가 알아야 되고 제 혈액도 정말 많이 관찰하고요. 정말 신기하게 고기를 많이 먹은 사람의 혈액, 채소를 많이 먹은 사람의 혈액 다 달라요. 또 되게 재밌는 게 내가 혈액이 되게 나빴는데 물을 많이 마시고 나서 한 2, 3일 있다 혈액을 관찰하잖아요. 또 깨끗해져요. 그리고 또 잠을 잘 잔 사람과 잠을 잘 못 잔 사람들, 결국은 정답이 혈액에 있었던 거예요. 고혈압 약을 먹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혈액이 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모두 다 저희 센터에 와서 혈압약을 드세요. 근데 혈액을 관찰해보면 혈액이 뭉쳐있어요. 그러다가 피가 깨끗해지잖아요. 혈압약을 끊게 됩니다. 내가 끊고 싶지 않아도 혈압이 떨어져 있으니까 끊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혈액의 문제에 따라서 우리의 질병이 생긴다. 그래서 원인을 우리가 담배, 술, 아니면 여러분들 지나친 육고기, 스트레스 엄청 많잖아요. 질병 원인들이. 이것을 다 우리가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좀 구체적으로 피가 더러워지냐. 그럼 좀 쉽죠? 자동차가 있는데 정비소에 가서 맡겼을 때 자동차를 고친 전문가가 있어요. 그럼 전문가는 그 자동차를 자기가 어떤 자기 기술대로 이렇게 고칩니다. 수리를 합니다. 근데 우리 몸은요, 자동차보다 100배, 1000배 훨씬 더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뇌세포, 간세포, 위장. 근데 뭔가 우리 몸을 어떻게 관리할까? 되게 쉬운 방법이 뭐냐면 혈액을 관리하는 거예요. 혈액은 우리 몸속에 한 4리터에서 6리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혈액을 관리하며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 혈액 같은 경우는 지금 혈액의 모양이 산화된 사람들이에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아니면 몸의 피가 산성화되면 이렇게 피가 뾰족해집니다. 정상적인 피가 없어요. 자, 이런 피가 많이 뭉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사열 해보셨어요? 부항? 부항을 이렇게 떠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막 이렇게 몸이 붓거나 아니면 한쪽이 이렇게 어깨를 많이 사용하거나 그런 분들은 어떻게 돼요? 부항을 뜨면 색깔이 시커매지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침을 이렇게 해가지고 뽑으면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는데 어떤 피가 나와요? 막 응어리진 끈적거리는 피가 나오죠. 이런 피예요. 근데 그 사열을 10년 한 번이 있는데 10년 동안 해도 그 피가 계속 나와요. 자, 왜 나오냐면 아까 말씀드린 원인을 안 바꾸니까 계속해서 끈적거리는 피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피가
뭉쳐 있으니까. 이렇게 혈전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혈액이 떡져 있는 거죠. 이런 상태면 혈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지방이 많죠. 혈액 속에 지금 한 방울을 400배로 확대했을 때 보여지는 혈액이에요. 지방이 굉장히 많죠. 이렇게 지방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런 분들은 고지혈증 혹은 중성지방이 혈액 속에 많이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뭉쳐 있는 혈액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병에 걸릴지 몰라요. 당뇨에 걸릴 수도 있고 혈압에 걸릴 수도 있고 나아가서 암에 걸릴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피가 정상적인 피를 유지시켜야 돼요. 이런 피가 깨끗한 피인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을 하면서 혈액을 관찰해 보면 100명 중에 1명도 이런 피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단 1명도 없어요. 제가 육식을 하든 채식을 하든 일반 생활을 하는 중에 건강 관리를 정말 철저하게 하지 않는 이상 이런 피를 갖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의 실태가 고혈압 1000만 명, 그죠? 당뇨 1000만 명을 육박하고 있고 아토피 수백만 명, 암 환자 수백만 명 이런 식으로 우리 국민이 5천만 명인데 거의 대부분 국민보다 명수보다 질병이 더 많아요. 지금 훨씬 더 많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경우는 3개, 4개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질병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그냥 못 느끼는 것 뿐이에요. 당장 나타나지 않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미리 이렇게 혈액을 좀 깨끗하게 만들면 안 아프고 오래 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장수 마을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혈액이 깨끗하다, pH가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건강하고 안 아프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 중에 첫 번째는 디톡스입니다. 보통 사람은 뭔가 몸이 아프거나 나빠지면 뭐를 더 먹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만약에 우리 선생님, 내가 만약에 간이 안 좋아요?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아드님이나 따님에게 야, 간에 좋은 음식 좀 사와라. 그죠? 간에 좋은 영양제 좀 사와. 간에 좋은 식품 좀 가져와. 이렇게 하시겠죠? 일반적으로 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간에 안 좋으면 간에 좋은 것을 사서 먹는 게 아니고요. 간에 나쁜 것을 안 먹는 게 원칙이에요. 간에 좋은 것을 먹게 되면 간을 회복시킬 수 있는 확률이 5% 미만. 간을 회복시킬 확률이, 간에 안 좋은 것을 끊게 되면 간을 회복시킬 수 있는 확률이 95% 이상.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원리만 알아도 정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돈을 많이 아낄 수 있는 거예요. 간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 몸에 좋은 것을 찾기보다는 나쁜 것을 끊는 게 훨씬 좋다. 이게 가장 큰 원칙이고 바람직한 것입니다. 만약에 어느 A라는 회사 측에서 간에 좋은 영양제를 팔았어요. 근데 내가 우리 선생님은 먹고 안 나으셨고 우리 선생님은 먹고 나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간에 좋은 식품이니까 다 나아야 되는데 다 안 낫는다고. 다 나을 것 같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A 회사가 말고 B, C 다른 회사들이 생길 필요가 없겠죠. 왜냐면 사람들은 그것만 먹으면 다 나으니까. 근데 안 낫는다고요. 절대 다 낫지 않아요. 왜 안 나은지를 파악해 보니까 어떤 A라는 분은 그냥 그 약만 먹으면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음식을 똑같이 먹었던 분이고요. B라는 분은 내가 이 약을 먹으면서 관리를 했던 거예요. 운동도 하고 물도 마시고 나쁜 음식을 인스턴트 식품도 끊고 술도 좀 끊었어요. 그러니까 간이 좋아졌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가 이 제품을 먹어서 간이 좋아졌어 라고 생각을 하겠죠. 맞죠? 근데 사실은 두 분 다 안 드셔도 그렇게 생활만 바꾸셔도 간은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리가 정말 간단하고 너무 쉬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지금 생활 속에서 몇 가지만 바꿔주셔도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이게 약을 끊을 수 있어요. 제가 사실 3명의 아이도 키우고 저희 어머니도 계시고 약을 먹지 않아요. 약을 먹지 않아도 건강하니까. 자, 디톡스는 뭐냐면 몸속에 쌓인 독소를 빼는 겁니다. 디톡스는 독소를 빼는 건데 보통 우리 몸에는 독소를 빼는 기관들이 있어요.
뭐 간도 있고 폐도 있고 신장도 있고, 그죠? 다 독소를 빼는 기관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단백질을 너무 많이 섭취해서 이 단백질이 질소에 의해서 요산이 만들어지고 또 암모니아가 만들어져요. 그럼 신장에서 그것을 물에 희석해서 빼냅니다. 소변을 배출시켜요. 단백뇨도 배출시키고, 그래가지고 이제 청소를 막 하는 거예요. 몸이 살아야 되니까. 또 장에서도 독소를 빼고 피부에서도 독소가 빠져요. 이렇게 우리 몸에 해독 기관들이 있습니다. 해독 기관이 있는데 들어오는 독소가 빠지는 독소가 보다 많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독소가 축적되는 거예요. 독소 쌓이는 거예요. 내가 이 기관들에서 땀도 흘리고 뭔가 간이 활동을 해서 이제 독소를 빼는 그 양보다 몸에 들어오는 양이 더 많아지면 독소가 쌓여요. 그러면 그 독소가 피를 따라 우리 몸을 돌다가 가장 약한 곳에 질병이 되는 겁니다. 병은 유전적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지만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훨씬 강해요. 그래서 독소가 피를 따라 이렇게 우리 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돌다가 가장 약한 곳이 나는 관절이야. 그럼 관절에 병이 생기는 거고요. 가장 약한 곳이 간이면 간 기능의 문제는 간암이 생길 수 있고 간 경화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되게 간단하죠? 질병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피를 따라 독소가 돌아다니다가 정착한 곳에 따라서 염증이 생겨요. 그리고 그 염증이 오래돼서 만성 질환이 생기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암이나 기타 질환이 생깁니다. 근데 그것이 배출돼야 되는데 배출이 안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 간단하게 만약에 내가 몸속에 있는 독소를 어떻게 뺄까? 어떻게 뺄 수 있을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정말 간단하게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금식이에요. 물 마시고 소금물이나 우리가 꿀물이나 이런 거 마시면서 하루나 한 끼 혹은 3일 정도 이렇게 금식을 해주면 정말 신기하게 면역력이 엄청 올라갑니다. 예를 들면 강아지가 이제 배탈이 나면 보통 강아지는 장염이 많이 생겨요. 근데 그때 얘네들은 먹지 않아요. 소시지를 갖다 줘도, 닭고기를 갖다 줘도 입에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얘네들은 그 해독 원리를 알고 있어요. 그것을 먹지 않을 식욕이 만들어져요. 먹으면 몸에서 독소가 안 빠지니까 나을 때까지 먹지 않아요. 그러면 몸이 자연적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루, 이틀 정도. 뱀에 물려도 안 먹어요. 정말 신기하죠? 짧은 기간. 그러면 굉장히 빠르게 몸이 회복이 돼요. 여러분들 만약에 감기에 걸리시잖아요. 그러면 밥을 먹고 약을 먹는 것보다 더 빠른 게 뭐냐면 딱 하루 아니면 한 끼만 음식을 안 먹어도 감기가 나와요. 열에 걸린 아이들, 저희 아이들 셋이 어렸을 때 열이 가끔 나면은 약을 먹는 것보다 더 빠른 게 한 끼 금식하는 거. 물 많이 마시게 하고 2끼 안 되면 하루 이틀. 그러면 열이 되게 빨리 떨어져요. 그래서 해열제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은 사실 우리가 이 짧은 시간 동안 한 끼, 2끼 이렇게 식사를 안 하게 되면 재정비하는 시간이 돼요. 그때 물을 많이 마셔야 돼요. 그러면 노폐물이 빨리 빠지고 면역이 엄청나게 많이 상승합니다. 심지어 뼈가 부러졌을 때도 한두 끼를 안 먹으면 더 빨리 붙어요. 그래서 왜 이 금식이 좋은지 많은 학자들도 연구해왔고 이 하루 금식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일본에서 한 학자가 밝히면서 노벨상을 받았어요. 사실 우리는 뭔가 산삼 아니면 어떤 큰 영양제, 어떤 좋은 물질, 무슨 추출물 이런 거 하나 딱 먹어서 건강해지면 와 이거 사 먹어야 돼. 몇십만 주고라도 먹고 싶고 막 이렇게 굉장히 막 거기에 대한 뭔가 생기잖아요. 의욕이 생기는데 사실 저번 일본에서 한 박사가 하루를 금식했더니 일어난 몸의 현상들 금식에서 만들어진 오토파지 현상들을 밝혀내서 노벨상을 받았다고요. 어마어마하죠. 한 끼 금식, 하루 금식이 노벨상을 받을 만한 엄청난 비밀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아프면 많이 먹어야 돼, 그죠? 잘 먹어야 돼 라고 생각했지만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잘 먹어야 되겠죠. 하지만 짧은 시간 동안은 우리가 굶어 주거나 먹지 않게 되면 굉장히 빠른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양 있게 먹어주면 되겠죠. 자, 몇 가지 학자들이 밝혀낸 사실들을 보면 첫 번째는 면역력이 상승한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왜냐하면 노폐물이 빠지니까 면역력이 정말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적혈구, 아까 우리가 혈액을 봤었죠? 피가 깨끗해집니다. 피가 막 윤기 날 정도 깨끗해져요. 한 끼, 두 끼 이렇게 금식을 하면. 세 번째는 몸속의 노폐물들이 빠르게 청소가 돼요. 우리가 물만 많이 마시면 금식하면서 청소가 됩니다. 보통 우리 몸에서 독소가 빠질 때 여러분 아침에 입냄새가 많이 나나요? 아니면 저녁에 많이 나나요? 아침에 많이 나죠. 그리고 아침에 우리가 입냄새가 많이 나거나 혀를 보면 이 혀를 열어서 거울을 보면 하얗게 끼는 거 보셨어요? 백태, 설태 이런 거? 아침에 많이 껴요? 저녁에 많이 껴요? 근데 왜 아침에 많이 낄까요? 밤 잠자는 동안, 먹지 않은 동안에 몸에서 노폐물을 빼내는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음식을 딱 먹잖아요. 그러면 입냄새가 갑자기 줄어듭니다. 신기할 정도로. 음식이 약이라서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독소가 빠져나오는 것이 중단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 위 제목을 보면 무엇보다 더 좋다. 산삼보다 더 좋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자, 네 번째 보시면 뇌가 맑아진다. 뇌가 맑아져요. 우리가 한 끼나 두 끼 혹은 최대로 한 3일, 5일, 일주일 이렇게 금식을 하다 보면 뇌가 맑아져요. 그래서 실제로 과식을 하거나 한 끼도 거르지 않고 음식을 먹은 사람보다 간헐적 단식을 하거나 소식을 한 사람이 훨씬 더 오래 사는 거예요. 몸속의 공복 시간을 이렇게 오래 늘려주면 장수하는 거예요. 치매 안 걸립니다. 주기적으로 내가 아니면 하루에 나는 2끼 식사만 할 거야.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은 과일만 먹을 거야. 이런 분들 치매 안 걸려요. 거의 안 걸립니다. 우리가 치매 걸린 이유 중에 하나가 뇌 아밀로이드가 쌓이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결국은 식생활을 우리가 부지런하게 먹어서요. 사실은 소식이 정말 좋다는 거 다 아시죠? 네, 소식이 정말 좋아요. 그 다음에 세포가 건강해져요. 우리 몸은 세포로 돼 있어요. 세포가 건강해지고요. 위장, 간, 신장, 췌장도 건강해져요. 네, 이런 것들이 막 회복이 됩니다. 스트레스 지수가 떨어져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산성 체질, 알러지 체질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네, 정말 기가 막히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루만 금식해도 우리가 산삼 한 뿌리를 먹는 것과 흡사하다. 한 일주일 정도 금식하면 진짜 거의 혈액을 몇 천만 원 들여서 바꾼 것보다 더 빨리 좋아져요.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어떤 분이 피에 좋은 거, 혈액에 좋은 거 몇백만 원치 드시고 온 분 있어요. 무슨 영양제 같은 거 한 달에 드시면 500만 원치 드신대요. 근데 그렇게 드신 분 혈액을 관찰해보고 딱 3일에서 일주일 금식한 분 혈액을 관찰해보니까 그냥 하늘과 땅 차이예요. 너무 많이 다른 거예요. 그분은 많이 뭉쳐있는데 일주일 동안 금식한 분은 정말 깨끗해졌던 거예요. 디톡스는 정말 좋습니다. 대신에 그리고 식사를 잘 하셔야 돼요. 영양 있게. 자, 이렇게 바뀌는 모습이 있어요. 한 3일 정도 3일 정도만 해도 이렇게 떡이 되었던 혈액이 바뀝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그 부항을 떠서 새까맣게 된 피는 10번 100번 떠도 또 안 바뀌어요. 그때 또 까매져요. 왜냐하면 내가 식습관을 안 바꾸니까. 그런데 이렇게 바뀌죠. 자, 이거는 유방암 환자였는데 폐로 전이된 상태. 근데 피가 되게 이렇게 많이 뭉쳐 있잖아요. 피가 떡이 돼 있어요. 근데 디톡스를 하고 나서 일주 차에 이런 변화가 온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도 올려놨어요. 실제 그 동의를 얻어서 1주차, 2주차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몇 달을 유지하시면서 암이 사라진 것을 경험하셨어요. 결론적으로 혈액이 깨끗해지면 암도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뭔가 제가 의학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그분에게 조언해 드린 게 아니고요. 그분의 몸에 혈액이 깨끗해지니까 피가 복구하고 염증을 처리하고 죽어가는 세포를 살리고 산소를 공급하고 영양을 나눠주고 뿐이에요. 너무 간단해요. 피가 뭉쳐버리면 피가 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산소 공급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세포들은 죽어가는 거예요. 어떤 곳에 쓰레기가 많은데 쓰레기를 청소를 못해요. 피가 더러워지면. 근데 피를 깨끗하게 닦여놨더니 그분의 몸에서 혈압도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염증도 떨어뜨리고 이런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돈이 든다 안 든다? 돈이 안 들어요. 여러분, 우리 사실 우리가 굶는데 돈 안 들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밥 대신에 소금을 뭐 꿀물 마시는 거 밥값보다 싸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안 드는 거예요. 이 정도로 여러분들 피를 깨끗하게 하려면 수천만 원 필요해요. 수백만 원 필요해요. 실제로 한 기계에 내 혈액을 넣어서 정화시키는 시스템 기계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때뿐이지 시간 지나면 또 다시 더러워져요. 투석을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투석하는 그 시간만, 그리고 하루 이틀 있으 지나면 또 투석하러 가야 되잖아요. 이 피를 완벽하게 깨끗하게 해놓으면 이것이 유지만 하시면 여러분 평생 이 피를 가지고 사실 수 있어요. 평생 만약에 내가 이렇게 깨끗한 피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면 120살까지 99살보다 더 사실 수 있어요. 네, 아시겠죠? 우리 몸의 장기들이 120살까지 충분히 살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얼마 전에 150살까지 살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관리만 잘하면 지금도 120살까지는 늦지 않으셨어요. 그게 건강하게 장수 마을 사람들이 100세 이상 살잖아요. 근데 100세 이상 사는 동안 활동을 다 합니다. 테니스도 치고 일도 하고 삽질도 하고 이런 피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피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첫 번째는 디톡스를 통해서 독소를 빼내는 거예요. 그러면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조건이 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고지방과 고단백을 줄여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 단백질 섭취량이 너무나 많이 늘어났어요. 극단적으로 옛날에는 너무 부족했죠. 그죠? 그래서 영양실조증이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고기를 너무 많이 먹기 시작하고 우리가 먹는 음식들 단백질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리고 지방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자, 여기 보시면 한국인 단백질 섭취량을 보세요. 지금 70세 여성을 제외하고는 모두 과하게 섭취하고 있고요. 7세 여성도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정상적 섭취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공고량과 정상적인 양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체중 1kg당 단백질 2g을 섭취해요. 정상인 권장 섭취가 1g이에요. 내가 만약에 50kg 나가잖아요. 단백질은 50g만 섭취하시면 돼요. 정상적으로 일을 많이 하고 활동할 때. 근데 이것도 사실은 많습니다. 저는 0.5g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자, 보시면 흰밥 한 공기 6g, 계란 한 개 단백질 7g, 우유 한 팩 6g, 두부 한 번 단백질 30g, 된장국 10g, 기타 이렇게 보시면 소고기 26g, 100g당. 우리가 먹는 단백질이 어때요? 너무나 많잖아요. 그죠? 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우리 몸이 그것을 다 몸에 담아둘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장을 통해서 내보내다가 이게 너무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신장이 망가지고 투석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크레아틴 수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예전에 저는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제 주위에 투석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되게 많아졌어요. 그렇지 않나요? 주변에 투석하는 사람들이 꽤 많죠. 근데 그 말은 우리가 먹는 먹거리가 옛날보다 훨씬 더 잘못됐다. 아주 옛날에는 투석하는 사람 거의 없었죠. 왜냐하면 단백질 많이 섭취 안 하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문제가 20대, 30대, 40대 투석하는 환자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분들, 손주 이런 분들도 투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나이대에서도. 자, 육고기 대신 다른 데서 단백질 공급원을 바꿀 때 사망률 감소. 내가 고기에서 단백질을 섭취를 좀 줄이고 견과류에서 단백질을 섭취했다. 그러면 사망률의 20%. 거의 내가 80세까지 살 사람이 100세까지 살 수 있다. 그렇죠? 너무 신기하죠? 이렇게 20%의 사망률을 이제 갖게 되고요. 결론적으로 사망률 50%의 60세 성인이 고기 대신 콩을 섭취하면 42%가량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자, 하버드 대학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교 중에 하나죠. 한국에는 서울대학교가 있다, 미국에는 하버드 대학이 있죠. 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어떤 자료를 내놨냐면 육식은 수명을 단축시킨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고기 참 좋아할 수 있지만 고기를 많이 먹을수록 수명이 단축된다는 거예요. 고기를 적당히 드시던가 아니면 저처럼 아예 끊으셔도 돼요. 저는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먹지 않고 저희 아이들도 먹지 않아요. 저희 아이들 모두 다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녀요. 네, 고기를 먹지 않아요. 태어났을 때부터 우유, 계란, 고기 전혀 안 먹었어요. 비건인데
어쨌든 안 드셔도 되지만 줄이시는 게 여러분들 할 수 있다면 줄이시면 최대한 좋고요. 안 드실 수 있으면 안 드실수록 좋습니다. 자, 하버드 대학 보건학부 영양학 교수 프랭크 박사는 특히 가공육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수명이 짧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공육 뭔지 아시죠? 붉은 고기들, 햄, 소시지 뭐 이렇게 스팸 이런 것들 정말 좋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연구 결과를 내용을 정리했더니 육고기 소비와 사망 원인과 통계적 인과관계를 찾았는데 고기를 많이 먹을수록 수명이 짧은 이유가 심장질환, 암이 많이 걸려서 그렇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수명의 통계에 집합되는 거예요. 자, 고기를 매일 한 끼씩 늘릴 때마다 사망률이 몇 퍼센트 증가해요? 13%. 엄청나요? 네. 나중에 여러분들이 10년 더 살려고 돈을 1억, 10억, 100억을 준다 해도 절대 바꿀 수 없는 굉장히 귀한 거고요. 핫도그, 베이컨, 가공육일 때는 20% 증가해요.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안 아프고 오래 사는 것에 대해서 추천 마쳤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가져온 거예요. 네. 여러분 좀 더 건강하고 오래 사시라고. 그리고 60대 사람이 향후 25년 동안 사망할 확률이 50%라면 하루에 한 번 육고기를 먹는 사람은 57%에서 63%까지. 되게 높아지는 거예요. 네. 몇 년 더 살 수 있는 거 아깝죠. 자, 여기도 보시면 한국인의 1인당 육류 소비량이 정말 늘어났어요. 1980년대랑 2013년대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육식 소비량이 늘어나니까 눈에 탁 띄게 보이는 게 뭐죠? 눈에 탁 띄게 보이는 게 뭐예요? 질병이 많아졌잖아요. 질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죠. 여러분 느끼시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 주변에 암 환자가 별로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이 있잖아요. 그냥 주변에 병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네, 거의 없습니다. 정말 많아졌어요. 연간 육류 소비량이. 1980년대를 봤더니 제가 태어나기 몇 년 전입니다. 그때는 11.3kg를 먹었어요. 근데 2018년대를 봤더니 53.9kg. 엄청 늘어났죠. 네. 사실은 우리가 적당히만 먹어도 괜찮을 것을 이렇게 과하게 먹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질병이 많이 생기고 수명이 줄어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방암도 엄청 늘어났어요. 전체적으로. 자, 식사에 지방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되게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방암세포가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뭐 암에 안 걸리신 분들이 더 많으실 텐데 만약에 내가 내 몸에 유방암이 있거나 아니면 내 몸에 암이 있다 그럼 그 암세포가 뭐를 좋아하는지 아셔야 돼요. 그 유방암세포가 이제 페트라 접시 위에 단백질, 지방제, 화학물질 이런 거 수없이 이렇게 쭉 깔아놓고 어떤 것을 가장 잘 먹고 크는지를 봤더니 지방이었어요. 그것도 포화지방. 무섭죠? 그것을 먹고 굉장히 빨리 자라요. 그런데 이 암세포가 자랄 때요. 암세포는 사실 죽어있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사람의 몸은 간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 딱 이 상태까지만 자라고 더 이상 커지지 않아요. 그런데 유방암세포는 얼마큼 커질 줄 몰라요. 제 머리보다 더 커질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막 커질 수 있어요. 정말. 그리고 커지고 커지다 못해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커질 때 얘네는 자기 스스로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요. 자라나기 위해서 신생혈관을 만들어요. 그래서 암 덩어리가 있는 분들 암이 더 커져야 줄어들어요. 막 커지잖아요. 그죠? 보셨죠? 이런 데 암이 있거나 림프암이라든가 유방암이라든가 간암, 나중에는 간이 이렇게 부어오르죠. 근데 걔네들이 커지는 건데 커질 때 먹이가 필요하잖아요. 그 먹이 중에 가장 좋아하는 먹이가 지방이었습니다. 페트라 접시에 실제로 실험한 거예요. 네. 프랑스의 연구를 보면 지방 수치가 많을수록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60% 증가한다. 60%예요. 이 포화지방이 왜 문제일까요? 보통 우리가 지방이 있다면 식물성 지방이 있고 육식의 지방이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상온에서 그냥 이 정도 온도에서 올리브유나 들기름이 굳나요? 안 굳나요? 안 굳죠. 근데 한겨울에 정말 추울 때는 얘네들이 막 이렇게 굳어버려요. 식물성 기름이. 근데 고기 기름은요 상온에서도 굳어요. 특히 36.5도 우리 체온에서 고기가 들어오잖아요. 혈관 안에서
덩어리가 돼버려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뇌에서 이런 게 많아지면 뇌출혈, 심장에 어떤 출혈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굉장히 큰 위험 인자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핵폭탄 같은 것이 지방에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성 지방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포화지방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무슨 지방이라고요? 포화지방. 식물성 지방은 불포화지방. 네, 식물성 지방, 들깨, 참깨, 견과류, 올리브 이런 것들, 이런 기름은 드셔줘야 되지만 포화지방은 최대한 안 먹으셔야 돼요. 인체 좋은 지방산은 모두 자연식품에 들어있어요. 필수 지방산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올리브, 들깨, 참깨 이런 데 많이 들어있고요. 제가 재밌는 이야기 또 하나 해드릴게요. 보통 이제 유방암이나 대장암, 이런 전립선암 이런 암들이 있어요. 아주 옛날인데 일본, 동양인, 한국 사람 포함해서 이 연구 자료는 외국 연구 자료니까 아마 일본을 언급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 한국은 언급하지 않았고 같은 거예요. 자, 일본인 거주, 일본 사람들이 하와이 거주, 백인들이 하와이 거주하는 내용을 두고 만약에 제가 한국에 있어요. 한국에 있으면 지금 대장암이나 항문암, 전립선, 유방암은 되게 적어요. 근데 만약 제가 이제 어느 순간 하와이 가서 좀 살고 싶어서 하와이로 가서 이사를 합니다. 하와이로 이사를 했더니 내가 갖고 있는 대장암이 10만 명당 78명에 속했는데 370명으로 늘어났어요. 난 그 이사만 안 돼. 하와이가 공기가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그죠? 물 좋고 공기 좋고 경치 좋은데 이사 갔는데 지금 대장암이 많아졌어요. 제가 많이 갔는데. 그리고 대장암만 많아진 게 아니고 저 밑에 보면 유방암도 10만 명당 300명이었는데 지금 1000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에 살 때는 유방암 잘 안 걸렸는데 옛날에 있죠. 지금 말고요. 근데 갑자기 하와이로 이사 갔더니 유방암이 엄청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왜 생겼을까를 봤더니 고기와 관련돼 있었던 거예요. 고기. 한국에 옛날에는 고기를 많이 안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유방암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걸리지 않았는데 하와이로 가니까 주식이 바뀌어버리잖아요. 엄청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통 음식들은 암을 그렇게 막 심하게 걸리게 하지 않습니다. 단 위암은 한국이 훨씬 더 많았어요. 일본이나. 왜냐하면 너무 맵고 자극적이고 그죠? 이런 음식들을 먹다 보니까. 자, 세 번째.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다 기억하시죠? 첫 번째는 디톡스, 금식. 우리가 뭔가 독소가 많이 쌓이고 있을 때 음식을 안 먹어주거나 짧게라도. 두 번째는 고기를 많이 먹지 않는다. 그렇죠? 포화지방, 고단백질 섭취를 줄인다. 만약 내가 다 못 끊는다면 최대한 고기를 먹으면서 이게 건강식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기를 먹을 때 고기를 먹었으면 좀 더 여러분 물도 많이 마셔주고 최대한 고기를 적게 먹는다 이런 생각 가지셔야 되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해독식품을 먹는 거예요. 해독식품. 내가 먹기만 해도 해독이 되는 음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해독식품 뭐가 있는지. 이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음식처럼 많이 먹을 수는 없어. 하지만 좀 작정하고 드실 수 있어요. 레몬은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 최고의 과일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레몬 너무 시잖아요. 그죠? 레몬을 까서 먹으면 치아 다 손상될 수 있고 위장 다 망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레몬을 먹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레몬 요즘에는 좀 흔해져서 여기저기에서 구입할 수 있는데, 자, 레몬은 정말 좋은 식품이에요. 여기에 뭐 복잡하게 영양 성분 써놨는데 비타민이 정말 많아요. 비타민 정말 많습니다. 비타민 영양제를 먹을 필요가 없을 정도의 과일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레몬, 키위 이런 것이 있는데 레몬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레몬은 당분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당뇨 환자가 먹기에도 좋고 암 환자가 먹기에도 좋고 또 노년에 있어서 항산화 물질이 정말 많기 때문에 레몬을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레몬을 자주 먹는 사람들의 몸에는 결석이 별로 없어요. 실제로. 만약에 내가 신장 결석이 있어서 너무 아프다? 그러면 레몬을 하루에 2번 정도 한 달간 드셔주면 신장 결석이 떨어져 나갑니다. 실제로. 레몬 산의 구연산이나 레모네이드 이런 산들에 의해서 결석이 방지돼요. 근데 이게 레몬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감귤과 다 갖고 있어요. 하지만 레몬이 가장 강해요. 노화가 방지돼요. 어느 순간 우리 한 선생님이 레몬을 매일 드셨는데 옆에서 갑자기 지금 10년 젊어졌네 이런 소리 많이 하시잖아요. 뭐 먹었냐고 이런 말 많이 하시죠. 우리가 좀 뭔가 달라지면 레몬이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스웨덴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대요. 스웨덴은 가장 예쁜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찾은 게 비타민 C입니다. 그 중에 장미 안에 있는 장미 열매의
그 비타민이 정말 많이 들어서 그것을 섭취를 한 여성분들이 피부가 그렇게 고왔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레몬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바뀌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네. 건강에 도움이 되고 항생제 도움이 됩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드시면 좋냐면 일일 섭취량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대략 한 반 개 정도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개에서 한 개 정도. 만약에 이제 부부시라면 반을 잘라서 나눠 드시고요. 만약 한 개를 드신다 하면 이제 반은 즉 물에 타서 드시고 반은 나머지 이제 하루 종일 연하게 타서 드시면 되는데 한 달 정도 드셨다가 한 일주일 떼시거나 열흘 뗐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교차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즙으로 먹는 게 가장 좋아요. 우리 그냥 먹으면 별로 과일 자체로 먹을 수도 있어요. 과일이니까. 하지만 장기적으로 먹으면 치아가 손상될 수 있으니까 저녁에 이제 전날 저녁에 이렇게 슬라이스로 썰으세요. 칼로 얇게 썰어서 물에 담그세요. 담궈 놓으셨다가 다음날 드시면 돼요. 물만 드시면 돼요. 그러면 효과는 약간 즙보다 떨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아니면 꿀에다가 지었다가 희석해서 드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드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채소와 섞어서 먹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산이 많아서 채소를 썩게 만들 수 있어요. 껍데기 채로 넣어서 드셔도 돼요. 네. 갈아 드실 때는 안에만 갈아서 드셔도 돼요. 뭐 하나 여쭤볼게요. 네네. 꿀에다 레몬을 재워놨는데요. 그건 어떻게 먹어야 돼요? 레몬을 몇 쪽을 꺼내서 끓여서 드셔도 좋아요. 네, 끓여서. 그래서 따라서 마시고. 네, 그래 끓여서 마셔도 돼요. 특히 레몬은 열에 가해도 비타민이나 뭐 특히 이런 물질들이 금방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산화 물질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실제로. 자, 그다음 소금. 소금도 굉장히 좋아요. 소금. 미네랄 소금들 이렇게 소금 속에 미네랄이 많은 소금들을 마시면 좋은데 정제염 아니에요. 보통 염화 나트륨이라고 하는 정제염 말고 소금은 소금인데 미네랄이 충분한 소금을 먹게 되면 우리 몸속에 미네랄이 충분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독식품, 몸을 해독하시는 식품 중에 또 하나가 소금인데, 자, 소금의 놀라운 효능이 뭐가 있냐면 우리 피가 알칼리, 보통 약 알칼리여야 돼요. 보통 pH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pH? 혈액의 산도를 말해요. 산도. 그 산도가 중성이 7인데 만약에 고기를 많이 먹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분들은 혈액의 산도가 산성으로 떨어져 있어요. 보통 산성 체질, 알칼리 체질 이런 말 많이 하시죠? 산성 체질은 목이 많이 뜯기고, 그죠? 산성 체질은 면역이 약하고 상처가 잘 나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산성 체질인 분들이 가장 빠르게 알칼리로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미네랄 섭취예요. 미네랄 섭취. 우리가 소금 섭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미네랄 섭취인데요. 산화된 혈액을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네랄이 들어가면 산화된 것을 바꿀 수 있어요. 제가 그 물 페트병에다가 이제 물을 산성화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몸에 바르는 산성화스트 바르는 게 뭐죠? 호비는 그거를 이제 물에다가 몇 방울 떨어뜨려요. 그럼 물 색깔이 무슨 색이 될까요? 빨간색이니까 당연히 노란색 쪽이나 많이 넣으면 자주 색깔, 조금 넣으면 노란 색깔, 어쨌든 색이 진해지겠죠, 그죠?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물이 중성인데 이 물을 산성화시켰다는 거예요. 물이 산화됐다는 거예요. 산성화됐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회복시키려면 물을 더 많이 넣는다고 되지는 않습니다. 물을 어마어마하게 넣어야 돼요. 근데 여기다가 미네랄이 많은 소금 요만큼만 이렇게 넣어도 마법처럼 노란 물이 흰색으로 바뀌어요. 이게 그 화학적인 어떤 연구 과정에 나오는 부분인데 제가 직접 해서 유튜브에 올려놓은 게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방태환 소금 치면은 방태환 소금 뭐 실험 이런 단어 이렇게 쳐보시면 그거를 직접 한 게 있어요. 영상 몇 개를 올려놨어요. 진짜 물이 산성화된 물에다가 소금을 넣었더니 소금이 다시 하얗게 맑아진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 갖게 되시냐면 소금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분명히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몸이 산성화돼서 알칼리를 받게 되니까 이 소금이 가장 빠릅니다. 사람은 소금을 무조건 충분히 먹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자, 보통 입냄새 원인이 위장이 좋지 않거나 소화관에 문제가 있거나 구강, 치아, 세균에 많을 때 입냄새가 많이 나요.
입냄새가 많이 나거나 간이 안 좋아도 많이 나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뭐 원인은 모르겠고 내가 그냥 소금물만 좀 마셔보자. 그러면 한 일주일 안에 입냄새가 대부분은 사라집니다. 아주 특별한 병이 있지는 않는 이상. 소금을 어떻게 드시면 되냐면 정제염 아니고요. 미네랄 소금이나 혹은 천일염도 뭐 미네랄이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괜찮아요. 어쨌든 그래도 미네랄 소금을 여러분들 구입해서 드시면 가장 좋은데 이 미네랄 소금 같은 경우는 한 3g 정도에서 6g 하루에 물 500에 3g 정도 희석해 타시면 그렇게 짜지 않아요. 근데 정지염을 3g 타면 엄청 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루에 미지근한 물로 한 번 내지 두 번. 그래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는 여러 번 나눠서 마시면 좋습니다. 사실 꾸준히 소금 섭취한 여러분들이 한 달, 두 달 아니고 1년 내내 이렇게 하셔도 몸이 엄청 건강해질 수 있어요. 기억력도 좋아지고 입냄새도 사라지고 노인성 질환도 다 거의 많이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금이 만병통치약은 아닌데 이상하게 소금만 먹으면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지. 만약에 내가 눈밑이 막 떨리거나 마그네슘 부족해서 막 이런데 그 몸에 어떤 근육이 잘 이렇게 뭉치거나 그런 경우 있죠. 쥐가 자주 나거나 정전기가 많이 나거나 그냥 소금을 자주 마시면 싹 사라져요. 혈액이 정말 도움이 됩니다. 혈액에. 그리고 만약에 내가 피가 부족해. 피가 그러면 가장 혈액을 빨리 많이 만들어주는 게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소금보다 혈액을 더 빨리 만들어주는 게 거의 없습니다. 자, 미네랄이 부족할 때 소금만 먹어도 미네랄이 해결돼요. 우리가 보통 미네랄 부족하면 셀레늄, 영양제 막 이런 거 먹잖아요. 근데 사실 소금만 먹어도 한 일주일, 열흘만 먹어도 미네랄이 부족한 것이 빨리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자, 피부 질환에도 도움이 돼요. 일반적으로 피부에 일어나는 증상들이 장, 간, 신장의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데 대부분 혈액이 산성화됐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소금물을 계속 마시잖아요. 피부 질환들이 정말 빨리 사라집니다. 너무 신기할 정도. 이유 없이 내가 갑자기 요즘에 몸이 간지럽다 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요즘에. 그죠? 갑자기 막 가을철에 몸이 간지럽거나 아니면 기관지 천식이 있거나 알러지 비염이 있다 이런 분들 무조건 소금물 매일 충분히 마셔주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비염도 마찬가지예요. 비염도 소금을 잘 마시면 많이 해결될 수 있고요. 자, 식품의 산성이 강할 때 우리가 실험해보면 알게 될 거예요. 소금을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럼 신맛이 줄어들어요.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이 사과 이런 거 좀 너무 새콤하다 그러면 소금을 좀 뿌려놓고 좀 이따 드셔보시면 그 신맛이 중화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만큼 소금은 산성을 약화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양치할 때 충치나 치통도 예방돼요. 저희 한 분이 상담하던 한 분이 치약 대신에 매일 소금으로 이제 양치를 하셨는데 잇몸에 혈액 나오는 게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충치가 잘 걸리지 않는다고 이제 말씀하셨고 정말 소금으로 양치만 해도 되게 좋아요. 소금으로 양치만 하셔도 정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숯입니다. 우리 몸을 해독시킬 수 있는 거.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들은 아주 특별한 것들이에요. 내 몸속에 독이 있을 때 몇 번만 먹어도 해독이 되는 것들이에요. 해독이 되는 거. 근데 소금도 그렇고 레몬도 그랬지만 숯 정말 좋아요. 숯인데 숯이 뭐냐면 그냥 나무 탄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먹을 수 있어, 그죠? 숯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시나요? 숯을 먹을 수 있다. 숯 드셔보신 적 있어요? 아니면 먹는다는 소식을 들어본 계세요? 약국을 가시거나 하면 가는 어떤 약국에는 숯을 팔아요. 근데 그 숯이 싸지 않아요. 한 달분 정도 한 6만 원 정도 해요. 근데 그냥 나무 태운 건데 예전에는 되게 쌌는데 이게 뭔가 사람들이 그것을 가공하면서 이제 청결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요즘에는 약사들이 지켜보는 데서 그게 다 검증받고 막 하느라고 이제 나무를 태운 거는 되게 싼데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가격들이 매겨진 게 너무 비싸졌어요. 아무튼 숯을 약국에서도 구입할 수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네, 그러니까 숯이 해독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보통 숯을 현미경으로 보잖아요. 이거는 이제 리얼 다큐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TV 이런 데서. 숯을 현미경으로 확대를 몇백 배, 100배, 1000배 확대시켜 보면 그 검정 숯에 구멍이 정말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현미경으로 보면 미세한 구멍들이 많은데 숯 1g에 놀라지 마세요. 거의 100평, 90평
이 건물이 제가 딱 보니까 한 50평, 60평 될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이 건물보다 더 큰 1g의 그 구멍들이 나야 되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숯 1g이면 해봐야, 뭐 물론 좀 가벼우니까, 소금보다 훨씬 가벼우니까 한 이 정도 되겠죠? 한 스푼이 한 3g 정도 되니까 한 티스푼으로 하나 반 정도 될 거예요, 하나나. 그럼 그 하나에 이 건물보다 큰 구멍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숯을 먹게 되면 그 숯으로 뭐가 들어가는 독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검증돼서 약국에서도 팔고 있는 거예요. 약국에서 팔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검색해서 어느 약국에서 숯을 찾아서 먹으면 가스를 해결할 수 있고 뭐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숯도 여러분들이 사용하면 무독성을 갖고 있고 내성이 없으니까 우리가 가스가 차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술을 마셨거나 농약을 해서 막 시골에서 농약 살충제를 하거나 해서 독소가 쌓였을 때 먹으면 되게 좋아요. 특히 알코올을 섭취하는 분들이 이 숯을 드시잖아요. 술이 되게 빨리 깨거나 굉장히 좋습니다. 이 차콜이라고 외국에서 하는 숯을 차콜, 영어로 차콜이라고 하는데 이 숯이 흡착하는 물질을 이렇게 제가 모아봤어요.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를 들면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휘발유 우리가 아는 거 휘발유, 코카인, 이렇게 아스피린, 비소 그 아시죠? 그 중금속들. 그 다음에 알코올, 아세트아미노펜 이런 것들 있죠. 다 독소들이잖아요, 그죠? 우리 몸에 있는 치명적인 것들. 만약에 여러분들 뇌에 알루미늄이 막 쌓인다 그럼 뭐가 생길까요? 치매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빼내는 게 뭐라고요? 숯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지금 이 자료가 세계적인 자료예요. 세계적인 자료. 숯을 어떻게 먹어 할 수 있지만 숯에는 아편, 마취약, 몰핀, 요오드 이런 것들 다 빼낼 수 있는 흡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그 강력한 숯을 야자탄으로 만든 숯들을 헬드에 만들어서 이런 데 딱 붙이잖아요. 그럼 얘네에서 있는 본드 이런 것들 막 흡착을 해버려요. 실제로 이거 흡착력을 실험한 그 자료들을 보면 이런 가구에 붙어 있는 것들 거기 딱 붙여놓으면 흡착하는 흡착력을 볼 수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흡착력을 이렇게 강하고 쓰게 되면 문제가 될까봐 일반적인 숯을 사용하는데 엄청나죠. 정말 많죠. 흡착할 수 있는 것들이. 자, 숯의 성분을 보면 나무가 숯으로 바뀌면서 미네랄이 4배에서 5배로 농축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숯을 먹으면 몸이 알칼리가 될 수 있어요. 뭐가 많기 때문에? 미네랄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숯이 뭐라고 쓰여 있어요? 진공 청소기다. 우리 청소기를 할 때 뭔가를 빨아당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저 가정집에는 항상 숯이 있어요. 아이들이 열이 나거나 하면 저는 아이들에게 숯을 먹여요. 머리가 아파도 숯을 먹여요. 어렸을 때부터. 그럼 이 숯을 아이들이 잘 안 먹잖아요. 그럼 이제 숯을 꿀에다가 섞어가지고 한 숟갈씩 먹어요. 그럼 숯이 맛이 괜찮거든. 그렇게 되면 숯은 무향 무색이니까, 무색은 아닙니다. 참 검정색이니까 무향이잖아요. 맛이 없어요. 향이 없어요. 무향이고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꿀에다 섞어서 이렇게 주면 색깔만 깜짝할 뿐이지 아이들이 먹으면 또 단맛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열도 빨리 떨어지고 머리도 빨리 낫고 가스도 빨리 사라지고 이렇게 된다. 장염을 이렇게 정말 좋아요. 그리고 막 아이들 다리끼 나거나 눈다리끼 할 때 거기다 숯을 이렇게 좀 이렇게 개가지고 딱 붙여주잖아요. 싹 사라져요. 거짓말처럼.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숯을 뭉쳐가지고 이렇게 상처나 이렇게 관절염이나 이런 데 붙이면 너무 좋으니까 예전에 개 가지고 막 사람들 이렇게 해줬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막 묻잖아요. 옷에 안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만든 게 숯 패치를 만들었어요. 공장에 가서 그래서 숯을 가지고 파스처 만들 수 있냐 해서 만들어가지고 사용하면 효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염증, 아토피, 그런 관절염, 그냥 아픈 통증, 폐면 폐, 기침날 때 이런 데 붙이고 하면 너무 좋습니다. 진공청소기라고 해요. 숯의 효능을 보면 소화불량을 해결해준다. 이거는 공식적으로 세계적으로 발표된 겁니다. 우리 한국에도 옛날에 숯을 많이 사용했대요. 근데 한국보다 미국 혹은 러시아가 정말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러시아 가면 숯이 타블렛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러시아는 숯을 되게 맹종할 정도로, 그러니까 응급실에서도 숯을 많이 사용해요. 구토하거나 뱀에 물리거나 아니면 화학독성에 이렇게 한 사람들 가면 그 응급실에서 숯가루를 물에 타서 마시게 합니다. 설사를 하면서 싹 낫게 하죠. 그리고
유럽 쪽에서는 이미 이 숯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었고요. 자, 우리는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게 뭐죠?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에 정수기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수질에는 모두 다 수질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숯이 필요해요. 모든 정수기에는 숯이 다 들어가요. 아시죠? 그러니까 숯을 통과한 물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가장 정화가 잘 됩니다. 시스템이 가장 완벽해요. 자, 소화가 안 될 때 드시면 좋아요. 소화가 안 될 때 밥을 먹었는데 가스가 찼다. 숯 한 3g 정도만 먹어도 가스가 굉장히 빨리 사라지고요. 간 기능을 회복시키고, 간 기능. 세 번째는 독소.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농약을 하거나 내가 약물에 중독이 되었다, 아니면 커피, 술 막 이런 거 독소도 있어요. 독버섯, 옷이 오르거나 알레르기, 벌레 물렸을 때 숯을 사용하면 너무 좋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병원을 무조건 가지 말고 하라는 게 아니고, 어쨌든 병원에 가더라도 이런 거를 대처하고 가셔도 좋고, 크게 병원에 갈 일이 아니면 이용만 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절대 이거 하면 병원 안 가도 돼, 이런 뜻은 아니에요. 뱀에 물렸는데 그냥 술만 먹고 가만히 계시기보다는 가셔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술을 먹으면 더 빨리 회복이 될 수 있고, 예전에 외국에서는 실제로 안 가고도 이제 많이 회복되던 사례들이 많습니다. 염증 수치를 내려요. 정말 신기한 게, 염증이 있는데 숯을 붙이기만 해도 염증이 떨어져요. 염증이 떨어지고요. 방부작용. 네. 우리가 그 쌀 같은 데다가 숯 몇 덩이만 넣어놔도 이제 쌀이 벌레가 잘 안 생기거나 잘 상하지 않아요, 실제로요. 그러니까 숯은 정말 엄청 많이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저기에 많이 사용할 수 있고요. 미네랄도 많고, 네. 자, 그다음 프로폴리스라고 들어보셨어요? 벌에서 나오는 이 프로폴리스가 보통 이제 벌들이 자기 병을 지키기 위해서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식물에서 프로폴리스를 채집을 해옵니다. 자, 그런데 프로폴리스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식물에 있는 항산화물질 다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벌들도 거기서 가져오니까, 만약에 내가 상추를 먹을 수 있다, 그럼 상추 드시면 돼요. 그리고 민들레 드시면 민들레 드시면 돼요. 대신에 신선한 거, 아시겠죠? 신선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차이가 엄청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상추를 드시는데 유통된 것이 한 일주일, 열흘 동안 따놓은 상태의 상추면 항산화 물질이 거의 떨어지고 없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접 집에서 기른 상추 바로 따서 바로 먹잖아요. 그러면 항산화 물질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이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 어떤 분은 저는 상추 많이 먹고 민들레 많이 먹고 야채 많이 먹는데 왜 몸이 나빠지죠? 안 좋아지죠? 오래된 야채들, 그냥 야채로서 먹을 수 있지만 약으로는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기준치는 모두 다 신선도가 유지됐을 때. 그러면 상추가 우리가 뭐 1,000원치, 2,000원치 이만큼인데, 만약에 내가 직접 상추를 따서 먹잖아요. 상추 한 장이 2, 3만 원짜리가 돼요. 상추 심으셔야 되겠죠, 집 옆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선도가 중요한 거예요. 냉장고에 들어가고 며칠 지나고 할수록 항산화 물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상추를 땄을 때 보면 그 상추에 하얀 찐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30분 지나고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면 그 또 두 번째 따면, 우리 고기 쌈 싸 드실 때 상추 끊으면 하얀 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처음에는 나왔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먹으면 안 나와요. 이제 그 진이 사라지죠. 항산화 물질이 뚝 떨어집니다. 자, 항산화 물질 이렇게 우리가 식물에서 대부분 찾을 수 있어요. 나무 진액이라든지 어린 식물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민들레 같은 거 거의 대부분 뜯어보면 찐이 다 나와요. 그 찐이 살아있는 항산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도시에 살면서 그런 거 제때제때 못 뜯어 드시잖아요, 그죠? 옛날처럼 내 주위에가 텃밭이 있거나 산촌, 어촌, 그 농촌이다 그러면 길을 걸어가다가 민들레 뜯어가지고 그냥 1시간만 안에 씻어서 먹으면 돼요. 그러면 씹어 먹으면 엄청 많은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항산화 물질이 부족한 상태로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게 프로폴리스. 이 프로폴리스는 이 항산화 물질을 가지고 자기 병을 지킵니다. 그리고 벌통 안에, 제가 벌을 좀 키우는데 벌통 안에 어떤 곤충들이 들어와요. 그럼 얘네들이 프로폴리스를 가지고 이렇게 쌓아놓죠. 그러면 1년 지나고 2년 지나도 썩지가 않아요. 미라 아시죠? 미라를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얘네들이 그 옮기기 힘들어가지고 프로폴리스 쌓아놓잖아요. 썩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1차적으로 야채에서 드시면 가장 좋지만 그 야채 신선도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프로폴리스를 드시면 항산화 물질이 정말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플라이보노이드라는 성분이에요. 프로폴리스 플라보노이드가 세포를 강하게 하고 소염작용, 지혈작용을 합니다. 바이러스 침입을 방지하고요. 항알레르기, 소염 이런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작용들을 보면 항염, 항생, 항암 이런 제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암을 막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염증을 막아주고 우리 몸속에 그 다음에 혈관을 강화시켜주고 그리고 면역력을 활성화시키고 진통효과, 세포활동 정상 작용, 프로폴리스가 이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에 해독에 좋은 식품들 그 중에 프로폴리스도 포함시켜봤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지금 세 번째까지 설명을 잘 드렸어요. 제가 시간이 많다면 정말 자세하게 더 이렇게 충분히 설명드리면 좋긴 한데 제한된 시간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우선 이렇게 골격만 좀 드릴 테니까요. 여기서 정말 궁금해서 내가 좀 더 잘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제 유튜브 강의 들어오셔서 검색을 하셔서 찾으시면 다 나옵니다. 그냥 방패환 치고 옆에다가 그 프로폴리스를 치시면 소금을 치시면 강의들이 한 강의 1000개 이상이 올려져 있으니까 엄청 많이 지금도 거의 하루에 쇼츠 하나 유튜브 동영상 하나 한 일주일에 한 5개 이상 올라가니까 얼마든지 보실 수 있어요. 자, 물을 충분히 마시기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자, 물이 부족하면 어떤 증상들이 생길까? 자,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사실 WHO에서는 물만 잘 마셔도 질병의 70%를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표현까지 했어요. 엄청난 거죠? 어떤 약보다 여러분 물만 충분히 마셔도 하루에 얼마나 마셔야 되나 그 부분까지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물이 부족하면 첫 번째 뭐가 안 될까요? 혈액순환이 안 돼요. 몸에 혈액의 순환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신경이 쇠약해져요. 피곤해져요. 그래서 이유 없이 막 6번 보면 화를 자주 내는 현상들이 생기죠.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상처를 경험하고 있는데 물을 많이 마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차이가 상처 치유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인내심과 집중력이 떨어지고요. 자, 물을 얼마나 마셔야 되냐면 이건 공식적인 거예요. 체중 1kg당 30ml 정도 계산하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50kg다 얼마큼 마시면 될까요? 355 150g이 아니고 1.5L 그죠? 1.5L 드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40kg다 얼마큼 드시면 되죠? 1.2L. 혹시 30kg 이분 안 계시니까 넘어가고 60kg다 얼마큼 드시면 돼요? 1.8L. 70kg다 2.1L. 곱하기 3만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냥 거의 대부분 제가 보니까 다 날씬하셔서 50kg 정도 내외실 것 같은데 1.5L 정도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성분은 1.8L 이상 드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 병이 있다 그러면 조금 더 드셔주세요. 그런데 물을 마시는데 너무 많이 마셔요. 너무 많이 마시면 우리 몸속의 염분 농도가 묽어질 거 아니에요. 이때 반드시 소금물을 마셔야 돼요. 아시겠죠? 염도가 0.9%이기 때문에 저염식을 하면 안 돼요. 자, 물의 종류는 뭐 많습니다. 뭐 삼다수, 알칼리온수, 수소수, 파동수, 해양 심층수, 증류수 등이 있는데 어쨌든 1번은 수분이 많을수록 좋다. 어떤 물이든지 간에. 두 번째는 미네랄이 많아야 된다. 아시겠죠? 깨끗하고 좋은 물을 마셔야 돼요. 물은 우리가 볼 때는 다 똑같은 물인 것 같지만 전혀 안 그래요. 지하수와 수돗물 뭐 이렇게 삼다 다 다릅니다. 물이 좋은 물의 기준만 알려드릴게요.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어떤 물을 드셔라 하면 또 문제가 되니까 가장 좋은 물의 기준은 깨끗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금속이 없어야 되고 석회가 없어야 되고 미네랄이 충분해야 되고 그러면서 연수여야 돼요. 미네랄이 강할수록 연수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선택하시면 좋은데 한국의 물들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만약 여건이 되지 않으면 끓여서 드세요. 여건이 되지 않으면 설사를 하거나 그 물이 뭔가 몸을 좋지 않게 만든다 그런 곳에서는 물을 끓여 드시면 돼요. 물을 끓여 드시되 물을 끓여서 바로 드시면 산소가 부족하거든요. 원래 이제 이 물에는 용존산소가 있어요. 그래서 산소는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뇌도 산소를 공급시켜주고 몸에 구석구석 산소를 갖다 주는데
물에 산소가 부족하면 생명이 빨리 죽거든요. 실제로 끓인 물에다가 금붕어를 넣으면 금붕어 죽어요. 근데 이 끓인 물을 저어가지고 금붕어에 넣잖아요. 그럼 금붕어 살아요. 신기하죠? 옛날 학자들이 그 하나만 연구하고 야 끓인 물 무조건 먹으면 안 돼 막 이랬었다고요. 끓인 물은 죽은 물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오해하고 어떤 사람 끓인 물 아예 안 먹었는데 또 나중에 보니까 끓인 물을 흔들어서 드시거나 끓인 물을 페트병에 담아서 막 흔드세요. 그럼 물 분자가 같이 깨져요. 그러면 괜찮아집니다. 이렇게 드시는 방법도 있고, 자, 정수기 물은 되도록 피하시면 좋아요. 정수기 물은 4개의 필터가 있는데 이 4개의 필터 중에 역삼투라고 들어보셨죠? 역삼투. 미네랄까지 걸러지는 물이에요. 그래서 pH를 보면 한 6점 몇밖에 안 나와요. pH가 그 산성 쪽이죠. 중성보다 더 떨어져 있어요. 그 물을 우리가 매일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산성화될 수 있어요. 한두 번 마시는 거에 문제 없겠죠. 하지만 매일 먹었을 때 문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정수기 물은 좋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수기 물을 먹으면 깨끗하긴 한데 뭐가 부족하다고요? 네, 왜냐하면 중금속이 걸렸을 때 중금속의 분자와 미네랄의 분자 크기가 똑같아요. 그래서 중금속을 걸릴 때 미네랄도 같이 걸러져요. 필터 4개가 있지. 그 중에 우리는 좀 내가 수돗물을 먹으면 그나마 괜찮아요. 왜냐하면 수지 검사를 통해서 수돗물은 그나마 국가 기준치 음료인데 문제는 뭐냐면 염소가 많잖아요. 옛날에 불소도 많고 이것만 걸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을 어디에 떠놓고 하루 이틀만 지나도 염소는 증발할 수 있어요. 휘발성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또 보통 우리가 필터가 4개가 있다면 저는 한 1번 필터 정도는 사용해도 될 것 같아요. 필터가 숯이나 기본 모래나 굵은 필터 그것만 여건이 되시면 필터 한 5만원에서 8만원 정도 사니까 수돗물을 드신 분들은 싱크대 밑에다가 그 필터만 껴서 드셔도 돼요. 염소 냄새 사라지고 기본적으로 녹물이나 이런 거 다 거기서 이제 수도관이 오래된 분들은 그렇게만 드셔도 괜찮습니다. 우리나라 물들이 그렇게 나쁜 물은 아니니까요. 알칼리수가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구태여 전 비싸게 알칼리수 안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알칼리수가 되려면 미네랄이 충분하면 알칼리수가 돼요. 소금을 넣어도 알칼리수가 될 수 있어요. 그죠? 물 중성인 물에 소금만 넣으셔도 돼요. 근데 알칼리수를 억지로 알칼리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그 기계들을 쭉 보면 전기 분해를 통해서 마이너스 플러스 전기를 가수 분해시켜서 알칼리를 만들어요. 미네랄이 없어도 알칼리가 만들어지는 물들은 드실 필요가 없다. 미네랄이 있는 알칼리 쓰시면 돼요. 그래서 기계로 만들어진 알칼리수는 구태 여러분들 비싸게 사서 안 드셔도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약이 되는 물, 독이 되는 물. 독이 되는 물. 아침에 마시는 물이 생명수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천천히 물을 마셔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아침 시간에 물을 마시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아침 먹기 전에 하루 물 마시는 양의 3분의 1 이상을 마셔주는 게 좋습니다. 한 500cc 내지 700 정도 충분히 마셔줘야 돼요. 그러면 몸속의 노폐물을 청소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하루에 우리 음식을 소화시키려면 뭐가 나와요? 몸에서 소화액이 나오죠. 소화액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물입니다. 수분입니다. 소화액이 하루에 얼마나 나오는 줄 아세요? 타입부터 다 해서 약 8리터가 나와요. 8리터의 소화액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물이 필요하다. 특히 아침에 필요하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독이 되는 물은 뜨거운 물, 차가운 물을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건강하게 물을 마시고 싶다? 체온하고 똑같은 물을 마시면 좋아요. 미지근한 물. 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몸이 허약할수록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은 피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뜨거운 물은 가끔 한번 내가 몸에 너무 차가워졌을 때 열을 내기 위해서. 차가운 물은 아예 드실 필요가 없어요. 차가운 물, 얼음물 이런 거는 몸이 약한 상태, 특히 50대, 60대 이상에서 얼음물 드시면 정말 안 좋습니다. 자, 밤에 마시는 물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아침 좀 많이 드시고 오후까지 적게 드시다가 밤에는 안 마시는 게 좋은데 갈증이 나면 한 모금 정도 마시는 거 괜찮아요. 한 모금. 근데 우리가 저녁에 너무 많은 음식을 먹고 과식하다 보면 목이 마르죠. 갈증이 나죠. 그래서 저녁 식사를 최대한 적게 하거나 과일만 하거나 아니면 최대한 단순하게 하거나 잠자기 몇 시간 전에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 물 마실 때 천천히 마시는 거. 항상
물도 씹어 먹는다라는 느낌으로 천천히 마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물이 정말 좋은 약이 될 때는요, 금식할 때, 열이 날 때, 통증이 있을 때, 그리고 뭔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있죠. 우리가 스트레스, 정신적 신경을 많이 쓰게 되면 물을 충분히 마셔주세요. 그러면 스트레스 지수가 뚝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갈증 날 때 물이 정말 맛있죠. 하지만 갈증 나기 전에 마셔야 돼요. 제가 한 가지 또 놀라운 거 알려드리면 20대 전에는 갈증 호르몬이 나와요, 몸에서. 근데 20대가 지나면 갈증 호르몬이 나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배고픈 증상이 있죠. 아, 배고파. 갑자기 11시, 12시 되면 지금 배고픈 분 계신가요? 네. 근데 이게 진짜 배고파서 배고픈 게 아니고 물이 부족할 때도 배고픈 현상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로 배고플 때는 물을 먼저 마셔보세요. 그러면 물의 필요성을 통해서 몸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위장에 음식이 있을 때 물을 절대 마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식사하고 나서 물을 마시거나, 우리 한국 전통 방식이죠. 거의 밥을 먹고 물을 마시잖아요.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위장병이 정말 많은 거예요. 그리고 식사와 함께 물 마시는 거 좋지 않습니다. 자, 이걸 피하려면 식사 전에 물을 한 500cc 정도 마시죠. 그러면 식사 후에 2시간까지 물을 안 마실 수 있어요. 이게 습관이 되잖아요. 그러면 너무 좋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충분한 수면 시간 확보하기. 제가 좀 빨리 지나갈게요. 충분한 잠을 자야 되는데 우리의 몸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7시간을 자야 됩니다. 8시간까지.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잠을 우리가 7시간, 8시간 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초저녁 잠이 중요하다. 왜냐면 보통 우리 뇌에는 호르몬이 만들어지잖아요. 호르몬. 이 호르몬이 우리 몸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근데 호르몬이 이상하게 만들어지면 잠이 안 와요. 커피 마시면은, 그죠? 그 다음에 도파민이 많이 나오면 또 이제 몸에 잘못된 반응들이 생기고, 이제 초저녁에 불을 끄고 자면 우리 눈에서 빛이라는 물질이 이렇게 인식이 안 되잖아요. 그때 이 뇌에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12시쯤에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정쯤에, 전후로 가장 많이 나와요. 이 호르몬이 나오면 아이들은 성장이 빨리 하고요, 어른들은 노화가 억제되기 시작해요. 진짜 신기하게 며칠 잠을 이렇게 못 자는 분들 보면 갑자기 늦잖아요. 그죠? 갑자기 피부가 상하죠. 근데 잠만 푹 자도 피부가 어떻게 돼요? 고와지죠. 잠잘 때 멜라토닌이 많이 나와서 그래요. 근데 그 멜라토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초저녁 잠을 자야 되고요. 적합한 시간에 자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간이 살아나요. 간이. 그리고 노화가 방지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저녁 잠을 잘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셔야 가장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6번째는 긍정적인 생각. 네, 긍정적인 생각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만약에 뭔가 똑같은 사건이 있을 때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면역 지수가 엄청 올라가 있어요. 실제로 마음과 건강이 연결되어 있는데,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굉장히 평온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면역력이 훨씬 활성되어 있어요. 근데 뭔가 짜증이 많거나 화를 많이 내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잖아요. 면역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정말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좋고요. 우리가 보통 내가 어떤 마음을 먹냐에 따라서 혈액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화를 팍 내잖아요. 혈액 관찰해 보면 혈액이 찌그러져 있어요. 신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에 어떤 성격, 생각, 긍정적 표현,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혈액 기질을 바꾸게 하거나 건강을 바꾸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노인이 되었는데도 오래 살거나 건강히 사는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왜 그들이 오래 사는지를, 건강히 사는지를 봤더니 항상 뭔가 긍정적인 마인드, 그리고 뭔가 내가 배우거나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 영역을 키워나갔던 거예요. 보통 우리는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이 나이에 뭘 배워,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시죠. 근데 그거보다는 지금 하나라도 더 배우고 하나라도 더 즐기고 하나라도 더 누리고 살자, 이런 분들이 훨씬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마음의 변화를 갖도록 노력하시는 게 좋고요.
플라시보 효과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가짜 약을 진짜 약이라고 이렇게 속여서 주면은 효과가 몇 퍼센트 있는 줄 아세요? 50%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을 드렸어요. 이 물은 정말 뼈를 건강하게 하는 물입니다 하면 이분이 저를 믿고 물을 마셔요. 몇 퍼센트 효과를 볼 수 있냐면 50%. 여러분 진짜 약을 주고 이거 가짜입니다라고 하면 효과가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원래 약을 제약해서 약을 만들 때 플라시보 효과가 기본적으로 밀가루로 약을 만들어서 투여를 합니다. 근데 그것을 믿고 선택하게 하잖아요. 약 효과가 제로인데도 불구하고 5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실 때 하루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수 있어요. 행복한 날, 감사한 날, 또 긍정적인 날, 이런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날, 이렇게 뭔가 생각에 따라서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거, 이 플라시보 효과를 꼭 기억하시면 좋고요. 감사와 기쁨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행복하게 살기 위한 조건은 뇌에서 만들어져요. 결국은 우리 뇌는 기억 체계를 갖고 있잖아요. 기억 체계, 뇌에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고통스러운 트라우마들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트라우마가 있으면 싫어하는 사람이 생기고, 싫어하는 장소가 생기고, 근데 그런 것들이 많아질수록 사람은 불행하게 산다 그래요. 우리가 이것을 지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알려드린다면, 여행을 많이 가시거나 꽃을 많이 보시거나 아름다운 것들을 보셨을 때 감정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너무 좋다. 우리 노을만 봐도 아름답게 생각하는 분이 있고 꽃을 보면 아름답게 생각하는 분인데 어떤 옆에 있는데 다 똑같은 꽃이지 뭐 이렇게 굉장히 뭔가 삭막하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뭔가 너무 아름답다, 너무 예쁘다 이런 표현을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별거 아닌 것을 보셔도 거기에 감정이 풍부해지기 시작해요. 그런 분들이 훨씬 더 치매 안 걸리고요. 오래 살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던 트라우마나 잘못된 기억들이 있는 상태로 행복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들이 어떻게 지워질 수 있냐면 좋아하는 사람과 좋은 곳을 가거나 좋은 것을 바라보거나, 그래서 내가 아름다운 하늘을 보면서 자꾸 좋은 것들을 찾게 되면 그 트라우마가 하나씩 지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삭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뇌에서는 건강한 조건을 가질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약이 되는 음식들 알고 섭취하기. 네, 이 부분 제가 한 5분 정도에서 7분 정도 하고 마칠게요. 약간 해독식품 말씀드렸죠. 레몬, 숯, 소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약이 되는 음식들, 이게 너무 많아서 이거는 하루 종일 해도 안 되니까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하고 여러분들이 좀 찾아서 유튜브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올려놓은 유튜브에는 웬만한 식품도 다 올려져 있을 거예요. 호박, 무, 당근, 그 다음에 나물들 있죠. 덤나물부터 해서 나물들, 허브 이런 거 다 올려져 있으니까 검색만 하시면 돼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까지 먹고 살았던 이 음식들이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먹으면 별거 아닌 싸구려가 될 수 있지만 알고 먹으면 비싼 게 될 수 있거든요. 사람은 이 뇌 인지의 동물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플라시보 효과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이제는 당근 하나를 먹더라도 이것이 내 눈에 정말 좋은 식품이야. 그러면 진짜 눈에 효과가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구촌에는 30만 종의 식물이 있어요. 그리고 3,000가지의 약초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산삼 같은 아주 특효약들이 200가지나 돼요. 200가지. 지구촌에요. 한국에는 산삼이 있다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천마가 있고. 근데 최고의 인체 해독제고 채소는 영양제입니다. 근데 이 채소의 그 양리 효과들을 그냥 가볍게 보면요, 대략 이런 식으로 우리가 쑥을 먹으면 피가 맑아져요. 일본의 히로시마 원자 폭탄이 떨어졌을 때 이 히로시마 도시에 식물이 다 죽었잖아요. 사람도 죽고요. 그때 가장 먼저 이렇게 올라온 그 풀이 뭐였을까요? 쑥이래요. 쑥. 그리고 우리가 보통 쑥은 이름 보면 나와요. 겨울 한 추울 때도 막 나오잖아요. 그 어린 쑥을 뜯어서 국을 드시거나 쑥떡을 드시면 피가 엄청 깨끗해져요. 우리가 겨울 내내 운동도 잘 안 하고 지방 쌓이고 이렇게 피부도 막 더운 거 옷을 덮고 있고 그 노폐물이 많이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약초 중에 하나가 쑥이 될 수 있어요. 쑥과 식품들이 정말 좋아요. 쑥국을 드시든 쑥떡을 드시든 쑥나물을 드시든 해서 쑥을 자주 드시면 봄철에 여러분들 이제 겨울 지나서 금방 또 봄이 오잖아요. 그럼 그때 쑥을 무조건 많이 드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쑥을 좀 따서 이제 얼려놨다가 드셔도 괜찮고요.
자, 그 다음에 연뿌리는 지혈작용이 정말 좋아요. 만약 우리가 지혈이 잘 안 되는 몸이다, 상처가 나면 피가 잘 멈추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살짝 손만 대도 멈추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런 지혈작용에 정말 좋습니다. 연뿌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연근이죠. 연근. 많이 들어보셨죠? 연근. 마트 가면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연근을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당근은 베타카로틴이 많은데 피로회복제예요. 앞으로 당근 여러분 센 것도 많이 드시면 좋아요. 살짝 데쳐서 이렇게 반찬에서 드셔주지만 당근을 드시면 피로회복제, 무는 소화제, 양배추는 궤양, 위장에 엄청 좋습니다. 토마토 혈관 강화제, 깻잎 스트레스 해소, 도라지 호흡기 질환에 좋고 인삼 빈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들은 도라지를 잘 까서 입에다 물고 호흡만 하셔도 되게 좋아요. 실제로요. 그리고 도라지를 잘 이렇게 반찬에 드셔도 좋은데, 자, 이런 것들만 여러분 몇 가지 알고 계셔도 요즘에 내가 피로가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러면 당근을 집중적으로 매쳐 드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신기할 정도로 피로도가 뚝 떨어집니다. 정말 신기해요. 그리고 내가 요즘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졌어요. 집 누구 때문에 스트레스 많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깻잎 쌈을 많이 드세요. 깻잎에 특유의 향이 있잖아요. 그 향이 스트레스 해소시킬 수 있는 물질입니다. 그 깻잎을 한 일주일 내내 드세요. 어느 순간 스트레스 지수가 뚝 떨어질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 음식이 약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약을 따로 드실 필요 없이 내가 먹는 음식이 약이 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곡식도 한번 볼게요. 참깨, 들깨는 칼슘의 보고예요. 칼슘약 안 먹어도 됩니다. 여러분들 들깨나 참깨만 꾸준히 드시잖아요. 칼슘 충분해요. 노년기 때 거의 대부분 뼈 약할 필요가 없어요. 필수 지방산, 불면증 회복, 신경 안정, 흥분 진정 시킬 수 있고요. 자, 콩은 식물성 레스틴이라고 해서 밭의 고기라고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자료 중에 하나가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보다 콩이 단백질이 더 많아요. 밀도로 따졌을 때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콩을 먹으면서 단백질이 부족하지 않을까 염려 안 하셔도 돼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 율무는 실제로 종양 제거하는 효과가 있고요. 기미 주근기에 정말 좋아요. 그리고 현미는 곡식에서는 완전식품입니다. 현미가 뭔지 아시죠? 쌀 100ml 껍질 있는 거 완겨 빼고, 네, 그 껍질째 현미를 드시는 게 좋은데 나는 잘 못 씹어 먹는다. 그래도 현미를 드시는 게 훨씬 나아요. 현미. 자, 그리고 보리는 고혈압을 예방시켜요, 실제로. 그래서 고혈압 있는 분은 보리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녹두는 간에 정말 좋아요. 그리고 팥은 영양제로 최고입니다. 자,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브로콜리 되게 맛있기도 하고 좋아하는 분들 많으시죠. 브로콜리 독특한 채소긴 한데 이 브로콜리는 우리가 과일 비타민C가 부족한 분들 있죠. 내가 만약에 사과, 레몬 이런 거 셔서 잘 못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브로콜리를 드시면 비타민C를 100g당 150%를 제공시켜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브로콜리만 자주 먹어도 비타민C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보통 비타민C가 열에 강해요, 약해요? 약하다고 들어오셨죠?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열에 강한 비타민이 들어있는 곳이 있어요. 감자입니다. 감자. 그러니까 강원도 사람들 예전에 감자, 옥수수 막 이런 거 많이 먹었는데도 건강하게 살았잖아요. 야채 겨울철 길다 보니까 야채 많이 못 먹잖아요. 그래도 비타민C가 충분했대요. 그 이유가 감자였어요. 감자는 푹 쪄서 삶아 먹어도 비타민C가 충분합니다. 너무 놀랍죠? 우리가 보통 비타민C 하면 삶지 않은 거, 익히지 않은 것만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 왔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이렇게 좋은 식품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감자만 잘 드셔도 비타민C 충분하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자, 이 브로콜리가 영양소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빈혈에 정말 좋습니다. 빈혈이 있거나 적혈구가 부족한 분들은 브로콜리를 드시면 좋고, 혹시 암을 예방하고 싶은 분들, 그리고 유전자가 망가지는 분들, 흡연을 통해서 담배를 핀 사람들이 유전자가 많이 망가져 있어요. 대부분 폐가 약해져 있고, 그런 분들이 브로콜리를 일주일에 계속 이렇게 먹다 보면 유전자가 회복되는 거를 미국에서는 이렇게 연구 데이터를 만들어냈어요. 간을 회복시킵니다. 정말 좋은데 브로콜리를 갈아서 드시는 거 하지 마시고 씹어서 드셔야 돼요. 그래야만 간 해독제가 타액과 함께 만들어질 수 있어요. 자, 브로콜리 어떻게 드신다? 네, 모든 야채를 될 수 있으면 갈아서 드시지 말고 웬만하면 씹어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어쩔 수 없을 때만 갈아 드시는 게 치아가 없거나 이제 안 좋으실 때만, 씹어 드실 수 있을 때는 타액이 나올 때 가장 좋습니다.
자, 비타민 C 이렇게 레몬, 귤, 오렌지, 브로콜리, 키위, 케일 여기에 추가 감자. 그다음 비타민 E 아몬드, 올리브유, 피칸, 시금치 이런 것들. 그러니까 피를 다 깨끗하게 하고 영양에 충분한 식품들이에요. 베타카로틴 당근, 케일, 고구마, 파슬리, 쑥 이런 데 많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드시게 되면 시력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세포 손상 방지가 됩니다. 그리고 견과류 몇 끼마다 이제 견과를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몇 끼마다 호두 몇 알, 땅콩 몇 알, 아몬드 몇 알, 한 번에 다 드시지 말고 몇 알씩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필수 지방산을 고기를 줄여도 충분히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정말 여러분들이 안 아프고 오래 살 수 있는 방법, 앞으로 정말 내가 원하면 약을 안 먹고도 오래 살 수 있는 방법, 그렇죠? 내가 약을 끊을 수도 있고 병원에 안 갈 수 있는 방법들 충분히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이렇게 긴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물론 1시간 반이라는 시간이 길 수도 있겠지만 이런 전체적인 강의에서는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좀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고 좀 약간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경험하고 있고 지금도 저희 센터에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이런 건강의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몇 가지 습관만 바꾸셔도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안 아프게 살 수 있다는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앞으로의 삶이 더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안내자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